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또 한 번 영장 청구가 불발된 겁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 금지 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한 데 더해 후속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심사에서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을 논의했을 뿐이고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향하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 3차례 통화를 하며 검찰 파견을 논의했다고 의심하는데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를 입증할 논리를 더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주 조 전 원장 조사를 통해 혐의 구성에 더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입니다. 오후 9시 1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2개의 문건을 손에 들고 있고 이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돌려 읽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 문건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그간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영상에는 한 전 총리와 함께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4명이 더 필요하다며 손가락 4개를 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를 협의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또 부서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 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취지를 설명하자 한 전 총리가 끄덕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이상민 전 장관과 단 둘이 남아 각자 받은 문건을 주고받고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CCTV를 본 이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당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한편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 의원 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200만 국민이 목격한 12.3 개헌은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지난달 말 출범한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복이란 용어를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 비판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방부가 공식 문서 등에서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면 뭘 가지고 내란이라 합니까?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 위반은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 의원이 내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에 야당 의원들도 여당을 향해 맞받아 소리치면서 국정감사장은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일종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누가 옹호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발작을 해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령부에 대해 내년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정보기관도 개편하겠다며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정보부대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